네, 안녕하세요. 멍구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3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예요. 네, 김성구 씨가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명으로 쓴 거예요. 네, 4개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김성구 씨가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2회 기출 변형이에요. 약간 그 2회 기출 걸 그대로 쓰면 지금하고 안 맞아서 변형시켰습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구성과 그 이유를 쓰는 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일 2일 때 동일 2일 때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각각 각각 하나씩 플러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00만 원을 넘는 거와 안 넘는 거를 플러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200만 원 미만인 것들을 플러스해서 200만 원 이상인 거는 괜찮아요. 다만 동일 2일 때입니다. 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네,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일단 삽교읍에 용동리와 용머리가 있는데 실제로 있는 지명입니다. 네, 용머리는 리 하나니까 일단 빼고요. 리가 다른데 붙일 수 없으니까 용동리 셋에 용머리 하나잖아요. 일단 얘는 누구하고도 붙을 수 없어요. 지금 용머리가 하나 또 있으면 모르겠는데 용머리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럼 요거 이제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보는데 밀식재배라고 하니 일단은 3년생 이하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다 3년생 이상이니까 네, 가입은 전부 가능하고요. 품종하고는 관계없고요.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인 걸로 붙었을 때 일단 3개 다 200만 원 미만이니까 붙일 수 있는데요. 1번, 2번하고 붙여봤더니 90 더하기 80은 170, 2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 3번 붙여봤더니 80하고 110, 네, 합쳐서 190이니까 이것도 2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1번하고 3번을 붙였더니 딱 200이에요. 네,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이잖아요. 네,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상과 초과는 그 큰 건데, 이 이상이라는 거는 이거, 는이 붙는 거고요. 초과는 이거고요. 네, 이하는 이거고, 미만은 이거고. 아시죠? 그래서 이상은 딱 200만 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1번, 3번을 붙여서 네,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3번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 수 있는지 같은 리 안에서 200만 원 미만의 과수원끼리 붙였을 때 200만 원 넘는 것들을 200만 이상인 것들을 네, 인수가 가능하다. 이거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때 배웠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네, 복습하는 기회로 삼는 거지요. 네, 4번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서 한번 복습하시는 겸 찾아서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험가입 거절 사례예요. 거절된 이유를 쓰는 건데 이거 띠레기출이라 제가 풀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있어요. 2010년에 A씨가 경북 땡땡시로 귀농을 했어요. 네, A씨가 땡땡시로 귀농을 해서 B씨 소유의 농지를 아내의 명의로 임차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가 있나요? 아내의 명의로 임차, 뭐 누구의 명의로 임차하든 관계없어요. 실제 영작자 위주로 보험이 가입이 되니까 A씨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뭐 관계없습니다. 일단 아내의 명의로 임차를 했어요. B씨 소유의 농지를. 아내는 뭐 C씨가 되겠죠. 해당 농지는 하천에 소재하는 면적 990제곱미터의 과수원입니다. 일단 하나 걸리죠. 일단 하천 부지라는 게 하나 딱 걸려요. 하천 부지. 예전에는 여러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도 인수 제한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1회 기출 문제라 그래요. 지금 이제 면적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만 지금 하천 부지라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제방이나 뚝이 있다면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제방과 뚝이 유실되어서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하나 걸리죠. 여기서 하나 걸리고, 그 다음에 2014년 4월에 반밀식 재배 방식으로 사과 1년생 묘목 300주를 가식했습니다. 일단 가식 안 돼요. 네, 가식된 언젠가는 옮길 거잖아요. 네, 옮기려고 일단 임시로 심어놨는데 아직까지 옮길 것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묘목을 팔지를 못했거나, 원래 묘목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일단 가식도 안 되고요. 연생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에 1년이에요. 15년에 2년, 16년에 3년. 지금 2016년이 현재이잖아요. 네. 그런데 반밀식이기 때문에 4년생부터 인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3년이에요. 연생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수 제한입니다. 인수 제한 요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실제 경작은 A씨가 하여, 그러면 아내 명의로, C씨의 아내 명의로 임차를 했다 하더라도 가입은 B씨 소유의 농지를 임차를 했더라도 A씨로 가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 D씨의 명의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내 명의도 안 되고 아들 명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내 명의로도 안 되고 아들 명의로도 안 되고 그냥 우린 A씨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즘은 이렇게 안 나와요. 예전에 이것도 1회잖아요. 저 때는 막 이 보상하지 않는 소리 같은 것들 다 그냥 통함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3회까지 막 통함기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막 저희는 막 개수통은 보시기에 막 앞자리 따가지고 막 외웠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네. 수는 이제 그 수학기에 수학을 이제 일부러 고의로 지연시켜서 수학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이런 식으로 막 외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요즘 이제 이렇게 안 나오니까. 게다가 또 이거 나무잖아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문제는 이렇게 실려 있더라도 이걸 다 외워야 되냐고 부담 느끼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사례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7번은 제가 그때 풀어드렸는데 차액보험료 부분 물음 3번, 제가 물음 3번을 안 풀어드렸어요. 차액보험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음 3번이 뭐냐면, 자, 2023년 적과존 사고가 없어요. 적과존 사고는 사고가 없이 적과후 착과량이 2,500kg일 때의 차액보험료잖아요.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올해의 적과후 착과량, 네. 올해의 적과후 착과량을 한번 봐야죠. 네. 올해의 적과후 착과량. 올해의 적과후 착과량이 지금 2,500인 거잖아요. 우리 물음 3번에 보시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물음 1번에서 원래 평년 착과량은 4,260이었어요. 네. 우리 물음 1번에서 올해의 평년 착과량을 구한 거죠. 4,260
2,500kg이 열릴 과수원인데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500kg가 열린 거예요. 네, 이 4,260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때 풀어드렸으니까. 네,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적가량 2,500밖에 안 열린 거죠. 네, 이랬을 때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차액 보험료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 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기억나시나요? 공식을 항상 써놓으면 편해요. 감액분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여기서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하죠. 그리고 혹시나 미납된 보험료가 있으면 미납입 보험료를 빼줘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미납 보험료 없다고 하니까 요게 다예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와 감액 미경과 비율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럼 일단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부터 구해볼게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일단은 그 감액한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그 계약자의 부담 보험료잖아요. 한번 풀어보죠. 보험 가입 당시의 보험 가입 금액이 4,260kg. 근데 가입 가격은 2,000원, kg당. 그러니까 4,260kg에 2,000원. 852만 원이요. 이게 가입 당시 가입 금액이고요. 그죠? 감액된 가입 금액은 원래 4,260이 열려야 되는데 4,260에서 2,500이 지금 빠진 거잖아요. 이만큼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1,760kg가 지금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1,760kg가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어든 상황이에요. 난 4,260kg가 안 열리고 2,500kg가 열린 거잖아요. 1,760kg을 보험료를 더 낸 상황이니까 이 더 낸 것들을 지금 만큼을 빼는 거죠. 그래서 1,760 네, 2,000원. 이만큼 352만 원. 이만큼을 지금 더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를 지금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좀 더 냈으니까.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것가 있죠. 말로 비례식 한다 그랬죠. 보험 가입 당시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852만 원일 때 20만 원이었다면 내가 352만 원일 때는 얼마를 받아야 돼? 이거잖아요. 852만 원일 때 20만 원을 냈으니 352만 원일 때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되냐? 얼마가 측정이 되냐? 이거잖아요. 이거 말로 하면 되죠. 곱하고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52만 곱하기 20만 나누기 852만 이게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감액 미경과 비율인데 사과의 적과 종료 이전 특정 이용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미가입 사과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미가입 그러니까 이제 보통약관이라는 거죠. 사과의 보통약관 사과의 보통약관일 때의 우리는 감액 미경과 비율을 찾으면 되는데요.
보장 비율이 70%냐, 50%냐? 우리는 이것도 또 따져봐야 돼요. 우리 감염민감관 비율.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91페이지 보시면 기억나시죠? 네, 이 감염민감관 비율이에요. 사과의 보통약관, 저가 종류 이전 특정이용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네, 착가원서 보험금 이제 위에 거죠. 밑에 건 아니고요. 이건 가입한 경우니까요. 네, 사과의 위에 거 보장 수준이 50%형일 때는 70, 70%형일 때는 63이에요. 보장 수준이 50%형일 때 70, 70%형일 때 63%. 이게 감행비경과 비율이죠. 물음에 50%형이라고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물음에 이 50%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문제 단서에서 보험금을 얼만큼 수령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되지만, 친절하게 50%형이라고 딱 나와 있으니, 네, 이걸로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표를 주어지면 다행인데, 이제 안 주어질 경우가 있어서, 지금 우리 요 표 있죠? 요 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두세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다시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보시면 네, 여기 착가하면서 보험금 50%형 가입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70%를 곱하면 네, 차액보험료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차액보험료는 감염위경과 비율을 단서를 보고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품목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적과 종류 그 이전 뭐 있죠? 적과 종류 이전에 그 착가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 네, 몇 프로인지 네, 요거에 따라서 그 표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한 것들 갖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암기 안 하셔도 네, 대입하실 수준은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차액보험료가 나오고요. 그 차액보험료의 이제 단서를 찾았으면 이 연습을 조금 해두시는 게 좋아요. 비례식 연습이요. 네. 전체일 때 원래 가입 금액일 때 내가 이만큼을 냈는데 그럼 요만큼일 때는 얼마 받아야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 거리 나누고. 요 연습만 좀 잘 되시면 요 비례식이 조금 헷갈리죠. 근데 요것만 연습이 잘 되시면 처음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연습이 잘 되시면 차액보험료는 또 쉽게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7번은 되게 복합적으로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기출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거든요. 물음 보시면 피해가 있어서 적과착가량이 2,500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착가감소량도 우리는 구하고 2과목의 착가감소량도 구하고 1과목의 평년착가량도 구하고 한 문제로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사고가 2,500은 동일한데 피해가 있었을 때는 착가감소 보험금이 나오는데 피해가 없으면 2,500은 동일하던데요. 피해가 없었을 때는 차액보험료가 발생을 하니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를 한 문제를 통해서 다 되는 거기 때문에요. 문제 9번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1번, 2번이 어려우시면 지난번 강의 다시 들으셔서 풀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일단 혼자 힘으로 강의 먼저 듣기 전에 혼자 힘으로 막 책을 찾아보면서 뭐 고민도 해보시고 풀어보시고 네, 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8번이에요. 네, 10회 기출이었던 문제이고요. 이제 8번이 이제 조금 문제 8번도 좀 복합적인 문제죠. 좀 복합적인 문제인데 한번 그래도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떫은감이에요. 떫은감입니다. 일단 물음 1번 보시면 정부보조 보험료의 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1번 정부보조 보험료가 얼마냐.
정부의 보조보험료. 정부의 보조보험료는 일단 순보험료에 어떤 일정 비율,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100% 전부다. 네, 이게 정부 보조보험료죠. 부가보험료는 100% 전부 다 주니까요. 근데 이 순보험료의 비율이 뭐냐면, 이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 비율이 정부 지원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장 수준이 다르죠. 요 표잖아요, 요 표 지금. 요 표요. 네, 국고 보조율. 자기부담 비율이 10%냐, 15%냐, 20%냐, 30%냐, 40%냐에 따라서 지금 얘네들이 다르잖아요. 자기부담 비율을 찾아야 돼요. 네. 뭐 다행히 여러분 원래 이 표를 암기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0회에서는 주어졌어요. 이렇게 10회에서는. 네, 저는 암기를 하는 게 좋다고. 안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암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 일이지만.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만 찾으면 이제 이걸 구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 비율을 봤더니 또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안 줘요. 꼬리에 꼬리를 물죠. 쉽게 주지 않고 가입 가능한 최소 수준. 최소 수준의 이제 자기부담 비율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3년간, 2년간 이분이 낸 보험료 대비, 그 순보험료죠. 낸 보험료가 아니고 순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2년만 볼게요. 2년. 네.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2년 동안 순보험료가 이거 두 개 더하면 2개 더하면 얼마죠? 17, 3,375. 뭐 단위는 1,000원인데 뭐 이런데 일단 우리 이것만 놓고 봐요. 계산하기 편하게. 3,375잖아요. 그런데 지급보험금은 두 개 합치면, 네, 이때는 차감소보험금 없었는데 과실손해보험금이 있었고, 이때는 차감소보험금은 있었는데 과실손해보험금 없었어요. 3,300이에요. 2년 동안 낸 순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100% 미만이죠. 120%, 우리 기준은 120%인데 100% 미만이니까 일단 15%는 오케이. 또 자기부담료 최소니까요. 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1575. 4,950인데요. 6,300이네요. 여기까지 더 하니까요. 이때는 냉해피가 심했나봐요. 120%가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10%는 안 돼요. 기억나시죠? 자기부담 비율의 우리 조건. 3년 동안 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 15%는 2년 동안 낸 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 2년은 되는데 3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부담 비율이 지금 15%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이 15%인 거를 또 찾아야죠. 여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38%인 거죠. 네. 이게 지금 정부 보조 보험료잖아요. 그러면 순보험료는 또 얼마냐를 찾아야죠. 네.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뭔가 단서가 쉽게 주지 않고 다 구해야 되는 요즘 트렌드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문제 푸는 게 뚝 주지 않고요. 다 구해야 돼요. 얘는 구했어요. 순보험료 어떻게 구해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할인 할증률이에요. 1 마이너스. 자, 보험 가입 금액부터 구해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착과량. 보험 가입 금액 15,000이죠. 여기에 킬로그램당 가격 1,200원. 네,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1,800만 원이요. 여기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 할증률인데, 그럼 1,800만 원 곱하기 보험료율은 주어졌을 거예요. 순보험료율 0.1 곱하기 할인 할증률 있나요? 여기 있네요. 방지시설 할인율. 그죠? 방지시설 할인율 11년도 20. 네. 그러면 144만 원. 얘가 순보험료. 그죠? 부가보험료는요? 아까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부가보험료율이 있을 거예요. 네. 순보험료의 10%라고 할 부가보험료가 딱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요율은 144,000원. 네,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요거요. 애초에. 그쵸. 이게 이제 물음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추세로 요즘 나와요. 네. 이게 물음 1번이 되는 거고, 물음 2번은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조금 낫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 물음 2번 계약자 부담 보험료잖아요. 순보험료에서 1에서 정부 지원 빼고요, 지자체 지원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4만 원에 정부가 38%, 그죠? 아까 전에 구했었잖아요. 38%. 지자체, 네, 순보험료의 30%. 네, 이건 오히려 금방 나왔죠. 계산하면 되는 거고. 물음 3번 착과감소보험금이에요. 착과감소보험금은 착과감소량에서 미보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 이제 약간 여기는 이제 2과목 영역이긴 한데 1과목에도 있으니까요.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비율. 네, 이게 착과감소 보험금 구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 보장 비율부터 구해볼게요. 가입 가능한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보장 비율이 가입 가능한 최대 수준. 기억나시나요? 70%가 일단 기본형이고 50%일 때, 어떨 때는 70%가 안 되고 50%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 3년간 누적 손해율 120% 이상. 네. 이때는 50%가 안 돼요. 그렇겠죠. 아까 선생님, 몽구쌤, 아까 자기부담 비율 그 3년간 해서 10%가 안 됐으니까, 이건 70%로 가야, 그 50%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70%가 안 되고 50%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함정이 있는 게 그냥 손해율이 아니고요, 적과 전 손해율로 한정돼요. 착과감소보험금의 보장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적과 후 과실손해보험금은 여기서 산정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는 요걸로만 봐요. 3개 더해도 4,800이잖아요. 더한 거에 120% 미만이에요. 그래서 얘는 70%가 가능해요. 자기부담 비율과 산정 방식은 같으나 보장 비율일 때는 적과 전으로 한정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보장 수준과 자기부담 비율은 똑같으나 이 적과 전 손해율로 한정된다. 이걸 많은 분들이 놓쳐요.
착과 감소 보험금, 적과 이전 사고에 대한 보장 비율이기 때문에 손해율도 적과 이전으로 한정된다.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쉽죠. 네. 착과 감소량을 구하려면 기준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기준 수확량 여기 있죠? 15,000. 네, 왜냐면 내가 있으니까. 보통약관이고요. 네, 보통약관이고 내가 있으니까. 저가 우측과 수로 되어 있어요. 저가 우측과 수로 37,500개예요. 그러면 과중이 있겠죠. 여기 있네요. 37,500에 곱하기 0.16. 이게 저가 착가량이죠. 6,000이에요. 네. 그럼 착가 감소량은 여기서 빼면 되겠죠. 9,000kg가 착과 감소량이 됩니다. 네. 원칙으로는 이 기준 착과수는, 제가 지금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려고 보통약관이고 제가 있었으니까 얘를 썼지만, 원칙으로는 얘와 얘를 더해서 15,000이 기준 착과수가 되는 게 맞아요. 저가 착과수와 착과 감소, 저가 착과수와 착과 감소를 더한 게 기준 착과수예요. 착과 감소량은 9,000, 미보상 감소량은 아예 주어졌고요. 자기부담 감소량, 네, 기준 착과수에 아까 전에 자기부담 비율이 15%였잖아요. 네, 2,250. 네, 여기에 가입 가격이 얼마였어요? 1,200원. 네, 이거 계산하면 되죠. 70%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다 이 단서를 바로바로 찾아서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 단서를 통해서 또 계산을 해서 한번 꼬우는 거죠.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하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나중에 지금 연습하실 건 아니고 나중에 많이 연습을 해보셔서 시간 단축하는 것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그 두서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문제풀이를 막 깔끔하게 푸는 단계가 아니고요, 여러분. 네,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앞에 내용을 이해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앞에 내용을, 그러니까 토대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한번 서로 크로스해서 체크하는 식이지, 문제를 막 깔끔하게 막 쫙쫙 지금 푸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혼자 연습할 때도 우리 해설에 있는 것처럼 안 지워지네요. 해설에 있는 것처럼 1번 착가 감소 보험금 어떻게 풀고, 2번 저가 착가량, 3번 기준 수확량, 이렇게 쭉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 연습하면 좋기는 한데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면 안 돼요. 지금은 내용 이해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편하게, 지금 제가 풀듯이 편하게 막 푸세요. 내용 이해가 포커스예요. 그거는 내용 이해가 되면 나중에 그 정리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식을 쓰고 공식을 따라서 하나씩 대입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건 자연이 돼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정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용 이해에 지금은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과목 문제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복습을 하시면서 해설 보고 풀지 마시고 꼭 강의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푸시는 연습을 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2과목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